네, 서울 밥상에서 전국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? 저희도 정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익대 정군기 교수,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다 좀 만나셨습니까? 친지들은? 네, 전 뭐 오전에 차례도 지내고 다 했습니다. 저희는 뭐 신정이기 때문에 네. 설악산은 휴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. 예. 자, 이 정치 얘기들도 많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AI 그리고 카드 사태 이 문제가 좀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. 예.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정치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지방선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. 네. 또 출향 인사들이 이제 대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뭐 이 지역에서 이번에 뭐 시장 군수 누가 출마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할 것 같고요. 그 관련해서 이제 이 정책 현안들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또 최근에 불거져 있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, 그 당장 지역의 문제이긴 한데 네. 사실은 이제 출향 인사들 입장에서는 뭐 카드사 그 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. 그러니까 뭐 너도 털렸느냐, 뭐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고. 네. 그 이외에 또 뭐 기초연금법 문제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그 얘기들도 함께 나눌 것으로 봐야 되겠죠. 네. 여당에는 아무래도 좀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저는 또 달리 보는 게 말이죠. 네. 이게 국가적인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여야가 함께 풀어야 될 시점의 과제다. 이런 네. 생각이 좀 들고. 예. 또 왜 그러냐면요. 제가 어제 오늘 그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네. 역시 지방선거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. 뭐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지역의 정치인들이 전부 지금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있는데 스팸 메일 정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. 네. 뭐 유정복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제가 경기도 도민인데 네. 그 많이 돌리는 걸 봐서 역시 지방선거는 인물이라는 그 역할이 큰 것 같고 네. 그게 밥상머리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예. 현호석 부총리 얘기도 좀 하지 않을까요? 카드 얘기하다가 현호석 부총리 얘기 네. 쪽으로 화제가 옮겨갈 것 같은데. 뭐 아무래도 이제 요새 경기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네.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1년도 되고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. 아무래도 이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좀 많을 텐데 네. 현호석 그 경제팀이 과연 잘하고 있느냐 뭐 그런 좀 거시 담론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한 얘기도 당연히 함께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번 그 카드사 사태와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함께 좀 아무래도 나올 것으로 봐야 되겠죠. 네. 예. 박사님은 지금이 경질할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경질은 뭐 진작에 좀 했어야 된다라고 네. 봅니다. 예. 그런데 뭐 개각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지 않았습니까? 지난해 연말에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설 지나고 제 생각에는 임기 어찌됐건 1주년 지나고 난 그 시점에서 아마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역 의원도 가능하면 이제 출전을 안 시키겠다라고 지금 새누리당도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이 출전하는 걸 가능하면 좀 자제를 시키는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런 그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개각은 뭐 지금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사람이 누구죠? 글쎄요.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람들? 네. 아까 문자 받으신 네. 그분인가요?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. 근데 저는 이 경질 문제를 야당이 한번 딱 지적한 건 좋았습니다. 좋았는데 네. 대통령이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잘못된 걸 인정을 하는 셈이거든요. 예. 뭐 천호석 부총리를 향해서 질타를 했지만 본인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. 더 이상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야당이 점수를 깎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정부 여당이 이 이후의 사태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. 최근에 한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카드 회사, 금융회사들이 다 그 임원들 사표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처리된 사람이 농협 카드 사장 한 명밖에 없답니다. 예. 이런 거 보면은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그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런 후속 조치를 정부 여당이 잘 해야 될 것 같고 안주하면은 다시 한번 또 민주당이나 또 야권의 그 빌미를 잡힐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서울시장부터 지역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. 우선 새누리당은 지금 그 연휴 직전에 정몽준 의원이 미국에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만나서 뭐 시정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 하니까 정몽준, 김황식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되는 거냐 아마 이 얘기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이번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빅매치는 뭐 성사될 걸로 보는데 또 성사 재미있을 것 같고요. 네. 다만
빅매치 뛰어들겠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, 정몽준 의원이 조금은 조금 너무 눈치를 봤다. 네. 보통 이제 간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간을 보다가 뛰어든 거거든요. 네. 그 안철수 진영이 독자 신당으로 가서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블룸버그도 만나고 했는데 블룸버그 시장은 이 대선을 바라보는 그 정치인 시장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았잖아요. 네. 안 받고 뉴욕을 위해서 헌신을 해가지고 뉴욕을 이렇게 세운 그 좋은 시장인데 네. 이렇게 그 이벤트성 홍보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네. 진정성을 가지고 대선을 할 건지 뭐 이런 측면이 좀 안타깝고 김황식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. 총리 출신인데도 경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했거든요. 네.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. 네. 그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은 참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해운 의원은 지지율이 매우 낮지만 네. 초지일관 뭐 내가 그래도 그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지세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점에서는 여권의 그 빅매치도 재밌을 것 같고 야권도 역시 안철수 진영과 박원순 시장과의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 이것도 앞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근데 지금 그 여권에서 거명되고 있는 그 이른바 상당히 중량급 인사들이라 할지라도 박원순 시장을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같아요. 네. 그래서 새누리당이 전혀 좀 새로운 카드를 택해야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. 이렇게 여겨지고요. 좀 더 참신한 카드를 택해야 될 가능성도 필요성도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. 이런 생각이 들고 네.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요즘 관심은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올까 보다는 예. 안철수 신당에서 누가 나올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구도가 가다 보면 오히려 그 박원순 시장, 민주당,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신당 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오히려 갈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신당에서 얼마나 파괴력 있는 인물을 공천을 하느냐에 네. 따라서 만약에 좀 파괴력 있는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양자 구도가 그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새누리당은 오히려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예.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느 보도를 보니까 뭐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준비하고 있다. 안철수 신당에서, 새정치 신당에서. 누가 좀 거론된 사람이 누굽니까, 지금? 안철수 신당의 서울시장 후보. 그 전직 의원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네. 현 의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전직 의원은 김성식 전 의원이고요.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네. 서울이 지역구였으니까요. 그렇죠. 예. 또 새신파로서 많은 그 활동을 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송호창 의원, 안철수 진영의 유일한 그 현역 의원인 송호창 의원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.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. 네. 극단적인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본인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또 전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막판에는 뭐 정치라는 게 이게 뭐 앞날에 예측 못하는 거니까 저는 뭐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요. 네.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새누리가 좀 더 참신한 인물 나와야 된다. 예, 예. 우리 그 유권자들이요 참신한 인물을 너무 좋아합니다, 사실은. 네. 사실 김황식 전 총리도 참신한 인물이었거든요. 네. 한 2, 3개월 또 이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 식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가 선거를 서울시장 정도 되는 비중을 가진 선거에 참신한 인물을 찾아보면 이게 이벤트가 되고 희화가 됩니다. 네. 그러다 보면 뭐 이준석을 내면 어떠냐, 뭐 성수준을 내면 이런 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? 예.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예. 이 언론에서 또는 우리 그 정치 평론하는 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참신한 인물에 너무 그 비중을 두지 말고 네. 그 인물의 그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참신하다는 게 우리가 글쎄요, 모르는 참신하다는 것을 그렇게 좀 너무 희화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예.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. 네. 역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. 그리고 역량 안 갖춘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? 그건 서울 시민들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죠. 기본 역량은 갖고 있대. 사고 방식이라든가 또 나름의 어떤 그 시정 철학이라든가 그런 면에서의 참신함.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. 네. 누구 뭐 이런 정도면 참신하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? 누구 글쎄요. 저는 그냥 범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전직 그 관료 출신이나 네. 또 이 정치인 출신들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.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NGO 출신 아닙니까? 네. 예,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. 예컨대 뭐 CEO 출신 중에서도 참신한 인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굳이 뭐 이렇게 행정, 정치 분야가 아닌 네. 타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조금 영입해서 오는 그런 것이 저는 뭐 좀 참신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박사님은 안철수 새정치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다 좀 들으신 사람 없습니까?
뭐 이미 보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이계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가 있었고, 예.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더- 그거보다는 오히려 IT 분야에서 좀 역량을 발휘했던 예, 뭐 전직 CEO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. 경기도는 아까 그 유정복 장관 말씀도 하셨는데요. 새누리당은 지금 후보가 좀 없어서 고민이고, 경기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경기도는 지금 그 혼전 중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예, 우선 그 현 지사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예. 이 빈 자리를 놓고 이제 서로 겨루는 거 아닙니까? 또 그 김진표 의원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. 네. 이제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네. 원유철 의원하고 유정복 의원이 문자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오는데 그 뭐 아직 원유철 의원은 나가겠다고 그랬고 네. 유정복 장관 아직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. 김진표 의원한테는 안 옵니까? 문자 메시지가?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.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네. 예,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가 조금 지금 그 여러 가지 밀릴 수가 있다고 하면 또 뭐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그 신당 쪽에서는 김상곤 교육감. 예. 이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 행정을 뭐 그렇게 썩 저는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. 뭐 이 의외로 인기가 좋아요. 그제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뭐 이게 3파전에서. 뭐좀 중후한 모습에다가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데 이쪽 그 김상곤 교육감이 나가면은 상당히 재미난 또 싸움이 3파전이 벌어져서 이 수도권에서 지방선거 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3파전 벌어진 예가 뭐 거의 지금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매우 재미난 빅매치가 벌어질 것 같아요. 경기도에서는. 예. 95년 서울시장 때 3파전이었고요. 네. 여기서 만약에 3파전이 된다면, 뭐 서울도 그렇지만 3파전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?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좀 연계돼 가지고 연동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안철수 신당에서 만약에 그 서울시장에 안철수 의원 본인이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네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참신한 인물, 파괴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또 경기도에서 마찬가지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분 이외에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안철수 신당 바람에 의외로 좀 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파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네. 양자 구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 그 민주당의 구도라기보다는 민주당 대 그 안철수 신당의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. 사실 네. 그 부분에서 새누리당도 지금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새누리당도 기존의 그 공천 관행으로부터 이번에 좀 많이 그 탈각하지 않으면 네.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 쪽에서 그 출사표를 좀 던지신 분들을 보면 대체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분들이 역량이 모자란 게 아니고 시대 흐름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공천 관련해서 예. 새로운 인물군들을 좀 발굴하는 쪽. 네.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그 비대위 체제에서 그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대표였죠. 그 비대위원장. 이 상당히 좀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? 그 공천혁명이 그 이후에 지금 전혀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. 예. 오히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공천 함으로해서 오히려 좀 공천이 좀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. 만약에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기존 관행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예, 크게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예. 경기뿐만 아니 예. 제가 경기 좀 말씀드리면 그 새누리 후보들이 잠재 후보들이 네. 시대에 맞지 않는다. 이건 너무 단정적인 말씀이에요. 그러면 네. 김준표 의원은 시대에 맞고 김상 교육감은 시대에 맞는 인물이다. 이런 또 반대 그 또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네. 기성 정치인 쪽에서 뭐 참신한 면이 없을지는 몰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해당 그 후보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겁니다. 이종호 평론가한테. 예. 그런 점에서는 그런 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저는 경기도는 역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김준표 의원이요. 매우 준비를 오래 했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김상균 교육감이 나오더라도 포기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3파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. 예. 지금 새누리당이 경기도 그렇지만 인천도 좀 인물난이거든요. 네. 마땅한 지금 그 대항마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황우여 대표 심지어는 차출론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오늘 제가 질문지를 받아보고 네.
전략적 차출론 인물이 누구냐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황우여 대표더라고요. 뭐 다른 사람은 없죠. 뭐. 예, 예. 그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친박의 주자로 나설 수가 있는데 네. 이 지지율이 안 뜨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고 송영길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재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네. 이런 그 고민 끝에 황우여 그 대표의 전략적인 차출설이 나오는데 벌써 일부 그 지방신문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. 네. 황우여 대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송영길 시장을 그 10% 이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.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황우여 대표는 뭐 꿈이 큰 건지 아니면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는 건지 네. 그 본인이 이제 선수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네. 모르겠습니다. 뭐 나중에 또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? 당 대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광역 단체장을 서울도 아니고 다른 그런 선례는 없지 않나요? 근데 그걸 또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. 네. 총리를 하고 서울시장 하는 거하고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? 서울시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인천시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상징성. 인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글쎄요. 그러니까 인천도 상당히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. 네. 이거 역시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. 글쎄요. 당장은 이제 황우여 대표가 이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.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높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대표 카드가 과연 새누리당한테 유리한 카드냐. 예. 그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흐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발끈하셨는데 네. 지금 시대 흐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1년의 그 지방선거에서도 그 유권자들이 보여준 것을 보면 상당히 그 정당보다는 인물을 위주로 보는 그 경향성을 많이 보였고요. 예. 역시 그 중앙정치하고는 달리 행정 역량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런 측면을 좀 보였거든요. 예. 그 연장선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중앙정치하고 지방정치를 완전히 구별을 하는 그런 그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고 지방정치 또 지방행정 부분은 역시 앞으로는 조금 테크노크랏 중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. 네.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도 황우여 카드만 계속 고집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이제 호남하고요, 부산하고 짧게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지역 분들이 좀 섭섭해할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죄송합니다. 앞에 서울 얘기를 너무 저희가 길게 했습니다. 자, 호남 안철수 신당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 지금 같습니까? 호남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가 다시 뺏겼습니다. 특히 광주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진영의 후보들이 뜨질 않아가지고 네. 강훈태, 이용섭 이 두 사람의 각축전이 될 것 같아서 광주시장 선거는 제 느낌에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느낌까지 나오거든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하고 전남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. 전북 같은 경우도 뭐 전략적인 차출설까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박지원, 전북의 정동영까지 나오지만 네. 또 주승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까지 이제 각오할 정도로 예. 의혹 사퇴하겠다고 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안철수 진영이 호남 진영에서 이니셔티브에서는 지금 한 뺏었다가 다시 뺏긴 상황인데 네. 저는 호남에서의 전력 투구를 하되 안철수 진영이 충고를 한다면요. 부산에서 더 승리인 것 같아요. 부산에 오고돈 장관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오고돈을 잡는다면은 네. 광주에서 혹시나 밀릴 수 있는 것을 부산에서 대역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광주는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렇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, 네. 예. 박사님.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 묘하게도 부산 선거하고 지금 호남 선거가 좀 연동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산 지역에서 득표력을 많이 보이는 쪽,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그 가능성, 잠재력이 높이 보이는 쪽에 호남 그 표심이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뭐 좋아해서라기보다 안철수 신당을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에게 이번에 어찌됐든 확실하게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줘서 민주당이 좀 대호각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매를 드는 심정으로 그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.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산에서 시장을 당선시킬 수 있는
그런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공천하는 데 성공한다면 네. 바람이 확실히 그럴로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충청 강원 얘기는 저희가 못했습니다. 이 지역은 아직도 구도가 좀 명확하게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. 다음에 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정군기 교수님, 이종훈 박사님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